북한이 또 쐈습니다. 탄도미사일 2발. 이틀에 한 번. 일본이 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자,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그 방산주들을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제가 왜 방산주를 왜 안 좋아하냐면 많이 올라왔단 얘기죠. 근데 그거는 대형 방산주 얘기예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왜 떨어졌을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태조위방원이 대세라며요. 대세는 맞는데 대세가 되기 전에 샀어야지. 그죠? 이렇게 막 급락하고 폭락했을 때 시장에서 주도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높으면 사지 마요. 단지 단기 단타 가능해요. 그런데 단기 단타를 할 때는 월봉에서 전 고점이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전 고점이 매도란 얘기인 거. 수익이 아무리 작아도 매도고.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매수가 매도가를 미리 알고 사야 되는데 제가 멤버님들한테 저는 이걸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멤버님들한테 좋은 글을 하나 매일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아침마다. 어차피 내동매매는 고수나 수나 오래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다 걸려요. 아무리 고수라도 내동매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다짐할 겸 이 글을 매일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무조건 미리 선정해야 돼요. 미리. 저하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미리 선정해놓고 최대한 손절가에서 매수해야 돼요. 즉 매수가 있고 손절가가 돼야 되고 갑자기 뛸 때 있죠. 변동성 완화 장치 걸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쫓아가지 마요. 요새 패턴이 뭐냐면 변동성 완화 장치 걸리자마자 3분 만에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쫓아가서 하지 말고 갑자기 뛰는 종목 사지 마요. 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잘 안 움직여. 분명히 자리는 잘 샀어. 그런데 다른 게 떠가지고 얼른 쫓아가 샀더니 걔는 떨어지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린 걔가 뛰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쫓아가서 하지 말고 날라가면 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미리 숨어 들어가 있어서 손절가를 깨지 않는 한 지겨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 제가 왜 가만히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글을 제가 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우리 VIP 멤버님들하고 저는 이걸 잘해야 돼요. 제가 항상 주식할 때 현금 갖고 넘어오라고 하죠. 현금을 갖고 넘어와야지만이 주말에 무슨 생기거나 특히 이번처럼 주말이 길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만한 종목들이 거꾸로 많이 생겨요. 미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 부분이 많이 있다면 좋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냥 꾸준히 잘 사놓으시면 되고 단기라 하거나 스윙을 할 때 스윙조차도 지금은 원체 손절라인을 잘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을 갖고 내려오고 내 계좌가 손실권인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쫓아가서 가지고 1번 하나 물렸어. 1번 종목 하나. 또 물렸어. 2번. 또 손절 못해가지고 또 물렸어. 엄마나. 종목이 20개가 됐네, 물린 게.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절친 종목은 딱딱딱 손절치고 나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건, 방산주를 가만히 보면, 이런 친구들이 대형주는 별로 안 좋아해요. 태조 이방원 아니에요. 태조 패풍차예요. 특히 태조 이방원에서 원전하고 방산주는 전혀 신경 쓰지 마요. 그런데 소형주는 약간 틀려요. 자, 휴니데이치가 어디냐면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어요. 물론 미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월요일 같은 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다시 뛸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금방 알려드렸죠. 주식은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뛰어나가지 않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휴니드가 싹 뛰었어. 막 날아가요 이제. 혹시나 날아가서 241선까지 가가지고 변동성 하나치가 딱 걸렸는데 여기서 물렸다. 그럼 이날 꼬리다가 쭉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또 올라가는 거 쫓아서 물렸죠. 그러니까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데 매수가는 5일선 근처예요. 무조건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2, 3% 안에 손절이 끝나고 1차 목표가는 61선인데 너무 짧아요. 21선은. 그러니까 61선까지는 가겠죠. 월봉이 진짜 낮으니까. 자, 5개월선까지만 가도 얼마냐면 정확히 7,100원이 되고 7,100원은 일봉에서 봤을 때 61선 근처가 되기 때문에 61선 1차 목표가가 돼요. 61선까지만 가도 14%예요. 자, 그럼 계획을 세웠죠. 휴니들을 5일선에 사서 61선까지 봐야 되겠다. 왜? 북한이 미사일 쐈으니 또 뛸 수는 있겠구나. 그런데 월요일에 높게 떼서 출발은 사지 마요. 얘 말고 살 거 많으니까. 그런데 안 떴다. 이제 미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5일선을 살짝 깰 수도 있어요. 요새 세력들 패턴이 자꾸 5일선을 깬 다음에 급등을 시켜버려요. 하도 주식 전문가들이 5일선 기준을 얘기를 했더니 세력들이 살짝 깨요. 속임수죠. 이걸 보여준 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피플바이오하고 무슨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자, 피플바이오가 뛰기 전에 얼마나 이쁜 행동을 했냐면 제가 이때 알려드렸죠. 이 대량 거래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색깔도 무서워하지 말고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 날이 베스트 타임이에요. 5일선 찍는 날 살짝 베스트 타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준 알려드려요. 5일선 깨면 칼 손절, 깨지 않는 홀딩인데 깼어요. 다음날. 야, 이 친구가 살짝 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놀래서 손절했겠죠. 근데 이 친구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건 다시 사거든요. 손절했다 다시 할 때가 있는데 이틀 동안 그냥 날아갔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14%, 이날 종가 기준 29%니까 이틀 만에 43%. 엄청난 거죠. 종가 기준으로 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거냐면 제가 항상 몇 번이나 또 오전에 알려드려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장 전에 모입니다. 장 전에 모여서 아침 8시에 만나요. 당연히 화요일 날도 만날 거예요. 화요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장 초반에 만나죠. 여기서 분명히 피플바이오 얘기 해드렸는데 이 앞전에 있는 대량거랑 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세력이에요. 세력인데 이거 음봉이죠. 음봉 무서워하지 마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알려드렸죠. 휴니드가 뛰든 말든 여기서 사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당산주가 내일 뛰든 말든 쫓아갈 때 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데서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이런 데 날라갔죠. 이틀 동안 날라갔죠.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돈 걸려서 날라가서 상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SP허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SP허셀이 그냥 날라갔어요. 이게 뭐 시간도 안 줬어. 얘는 어차피 목표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확률이 굉장히 좋은데, 자, 제가 주식을 할 때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친구는 매수가가 5일선이 되고 목표가가 여기. 그러니까 목표가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에 간 거예요. 3분봉 말 쫓아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변 걸리자마자 날아갔는데 이 친구가 중장기적 종목이다. 그런데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고 있다면 살만한 거예요. 쫓아가서. 그래도 절대 3, 4% 이상 올라가거나 특히나 변동성 완화 장치가 걸렸을 때 쫓아가 사게 되면 꼬리다가 쭉 떨어지는데 이 자리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SPS는 왜 상한가를 못 가냐? 여기가 목표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1선만 깨지 않으면 되거든요.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등 못 해주면 그냥 뚝 떨어질까지. 내동매매하면 엄청난 손실이 왔겠죠. SPS를 뛴다고 범한 표를 쫓아갔으면 물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 휴니드 얘기를 왜 이렇게 해드리냐면 자, 휴니드는 목표가가 상한가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휴니드가 만약에 뛰었어. 그러니까 240이 목표가가 되겠죠. 7,900원인데 이 친구의 상한가는 8,400원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목표가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뛰다가 상한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완화 장치 걸려서 뚝 떨어져 있어야죠. 그러면 이날 하루만 참으면 알려드릴게요. 이날 하루만 참으면 피플바이오처럼 음봉이 쫙 떨어져요. 그럼 굳이 사더라도 여기서 또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될 자리, 즉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제가 주식을 이제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매수가가 오지 않는 한 주식을 사지 마요. 자, 우리는 종목을 어떤 걸 살지 미리 제가 선정을 해드리죠. 이런 걸 선정을 꼭 해드려요. 그런데 매수가, 목표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목표가에서 안 쫓아가 사게 돼요. 자, 우리가 휴니드를 사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가, 최종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목표가 60일선 뚫었을 때 8,000원이에요. 그런데 8,000원에 날라가 여기서 변이 걸렸는데 여기서 사는 순간 나는 여기서 팔아서 목표가인데 누군가 여기서 물린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월봉 해치가 낮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다 이런 데가요. 사실 제가 아는 정보는 다 월봉 바닥권이라 가만히 있으면 다 수익 나요. 그런데 일단 손실권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또 시장이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휴니드가 5일선 근처가 오지 않는 한 사지 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갭을 뛰어서 20일 근처에 출발했다. 매수. 21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계획 영역이에요.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뛴다 올라간다 보장 없어요. 올라간 북한 쐈다고 얘가 뛴다고 누가 그래? 시장 다 무너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들어가서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걸 결정하는 계획 영역인 거예요. 휴니드는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자, 빅텍을 봅니다. 사실 빅텍은 휴니드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빅텍이 이쪽에선 대장주가 맞아요. 또 하나가 이쪽 20개선 뚫기가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드렸죠. 지금 20개선 뚫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그러면 6,276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만약에 어떤 종목을 관심 갖는다면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관심 가져야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주말이 지나면 우리가 앞으로 사야 될 종목을 많이 갖고 오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 뛰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월요일 날 미증시가 크게 이제 급등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단지 방산주는 지금 전쟁에 대한 그 어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많이 떴던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위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빅텍을. 21선, 20개선 근처 6,276원이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수급주선이 60선을 뚫었습니다.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종목들이 60주선을 뚫기가 엄청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알았으니까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만약에 월요일날 미증시가 반등을 못 해주면 방산주라고 해서 못 뛰는 게 좋거든요. 그럼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241선까지 241선 매수입니다. 단지 조금 걱정되는 건 신용 물량이 좀 두터워요. 우리가 신용 물량에 대한 그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시장 관련해서 신용 물량 많은 종목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빅텍은 신용 물량이 항상 8%대 이상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이게 부담이 되고 휴니드는 안 높아요.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라면 잘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휴니드 장 놓고 대장주는 빅텍 스페코예요. 자, 스페코도 8%대가 넘는데 일단 차트는 스페코를 보면 아주 이뻐요. 자, 월봉에서 보면 여기서 찍었죠. 일단은 주봉에서 보니까 추세 전환 해주고 있죠. 5주선 가격이 5,460원이 뚫었어요. 저번 주 종가상 지금 뚫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봉에서 보면 20일 근처에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21선 매수 깨면 손절인데 이 두 친구는 신용 물량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신용 물량이 크면 올라갔다 잘 떨어져요. 한일단조 신용 물량 먼저 보고 갈게요. 많이 줄고 있죠. 6%대. 자, 한일단조도 역시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올라가고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하게 반응해주는 게 테마주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큰 섹터들이 밀리고 있는데도 개별주가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자, 5개월의 변곡점 3,160원을 뚫었습니다. 엄청 강한 거예요. 자, 주봉 종가상 6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죠. 자, 물론 다음 주 익선을 깰 수도 있지만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럼 찍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5일선 위에 있고 매물대가 있긴 한데 이거 한 방에 뚫어주면 어디 갈지 몰라요. 즉 방산주는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굉장히 봐야 되는 섹터예요. 이해하셨죠? 자, S&T 모티브는 전기차 관련주이자 방산주인데 이 친구는 한번 뛴 이력이 있고 이 정도는 바닥권이에요. 자, 주봉에서 추세전환 못 해놨죠? 아직 못 해놨어요. 그런데 가격은 싸다. 자, 일봉에서 5일선 깨놨기 때문에 이전 받아볼 때까지는 매수 금지고 캠코 에어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이치를 보게 되면 괜찮죠. 5개선 위에 있어요. 이 친구는 특히 UAM 관련주기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아, 5개선 근처에 사야 되겠다.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고 이쁘게 끝났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이 친구도 한 번 뛰면 잘 뛰어요. 그러니까 그 캠코 에어스페이스 잘 보고 있어야 되고 한국항공호주, 하나레옵스스, LI넥슨, 현대로템 전부 다 패스예요. 월봉에서 이치가 엄청 높죠. 다 높아요. 물론 이제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 수출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뉴스는 참고사항이랬죠. 알았어. 폴란드에 수출을 하든 말든 뭘 알겠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회사가 좋은 거랑 내 계좌에 수익을 주는 거랑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번 달에 저점인 24,400원이 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해하셨죠? 여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왔을 때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셔야 되고 퍼스텍도 방산주긴 한데 원체 오른쪽 산이에요. 자, 왼쪽 산 그죠? 오른쪽 산 이제 단지 수급기여선 60기여선 위에 있고 자 20개월이 3,140원인데 돌파해 줬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그럼 또 이게 방산주 뛸 때 원래 퍼스텍도 같이 뛰어요. 그래서 방산주는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제가 멤버님들하고 꼭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실방은 참여 못해도 되도록이면 아침 8시 15분에 하는 이 영상을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침에 우리가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실질적으로 단기 수익이 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현금 부분도 이렇게 현금도 포트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죠. 우리가 종목이 많죠. 자, 포트에 많을 거예요. A 종목 하나, 주식으로 했을 때 B 종목 하나, 뭐 ETF도 당연히 C 종목 하나. 여기에 현금도 포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넘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야지만이 다음날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를 알려드려요. 저는 실질적으로 단기 포트 다 비웠어요. 단기 포트를 왜 비웠냐면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을 샀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을 샀는데 5일선 근처에 샀어요. 여기서 사서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뛰면 팔라고. 근데 이 친구의 5일선 가격이 25,860원인데 종가상은 안 깼는데 시간에 깼어요. 그래서 시간에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했는데 단기 단타는 저도 순간 못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단기 단타는 분명히 제가 알려드려요. 어느 자리 깨면 손절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딱 결정 정해놓고 제가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을 정해놨으면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매수 매도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주식은 계획형이랬죠. 주식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계획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지켜나가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을 안 세워나가면 계획을 안 지켜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계획 왜 세웠어? 또 내동매매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은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손절 라인 근처에 사서 손절 라인 깨자마자 손절. 시간에가 됐든
무조건 손절 라인 깨게 되면 손절하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을 생각해서 현금 들고 넘어와야죠. 그러면 미증시가 급락해서 누군가한테는 악자가 되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현금도 포트다. 현금도 내가 가진 종목 중에 포트예요. 특히나 이거는 시장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고 시장이 상승할 때도 너무 시장을 좋게 생각하지 말고 현금 부분을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쨌거나 방산주들은 제일 쉽게 함부로 사지 말고 조심스럽게 사는 게 중요하고 신규로 가입하신 VIP 멤버님들이나 골드분들 중에 VIP 멤버분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꼭 아침 영상 참석하시고 이 영상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영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5장 잠깐 장추반도 남겨져 있고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남겨져 있거든요.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바랍니다. 몇 가지 좋은 이슈들이 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월요일날 좀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애플페이가 옵니다. 그런데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바닥이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살 필요는 있어요. 자, 애플페이 국내 진출 수혜도 최대 수혜죠. 사실 뭐 어떤 게 수혜를 받을지 몰라요. 그거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오라고 그래. 못 맞추는 거예요. 단지 대장주가 뭔지는 알죠. 우리가 대장주 구분하는 법 잘 알려드렸죠. 뭐가 대장주냐면 똑같은 이슈가 떴을 때, 자, 애플페이 상륙한데 그런데 A라는 애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어. 왜 맹구 아시죠? 맹구. 예전에 왜 코미디 프로 있어요. 거기서 보면 선생님 뭐 물어보면 맹구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죠. 저요 그러면서 막 남들 때려가면서까지 저요 제일 빨리 뛰어나가는 애, 얘 맹구, 얘가 대장, 얘가 두 번째 뛰어나가는 애가 부대장.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식을 하려면 대장, 부대장주가 제일 좋은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순환매가 있어요. 자, 한국정보통신을 봅니다. 얘가 대장이에요. 애플페이 상륙한다고 하자마자 제일 먼저 떴으니까. 그런데 뛰는 건 대장주가 항상 빨라요. 단지 월봉의 이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데 물렸을 때는 그냥 잘 사 모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는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알려준 현대로템처럼 돼요. 자, 현대로템 뉴스가 떴습니다.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무기 수출했대요. 그 뉴스가 이런 데서 나요. 모든 좋은 뉴스는 월봉 고점에 나기 때문에 어라? 폴란드에 수출한다는데 나는 왜 물렸지 얘를? 도대체? 그래서 뉴스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주식은 뉴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국정보통신을 여기서 쫓아가서 할 때는 엄청나게 리스크를 안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잘못 물려서 여기가 왔다. 반토막 나요. 4계좌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주기 때문에 꼭 사고 싶잖아. 시장이 무너지니까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시장이 무너져도 5일선 남겠다 배수.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해야지. 여기서 또 무너지고 있는데 현대로템하고 똑같이 이상하다. 폴란드에 뭐 수출했다는데 주식이 왜 자꾸 떨어지지? 이상하다. 뭐 또 수출한다는데? 태조 이방원이라는데? 아닌 거죠. 주식은 뉴스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자리를 믿고 사야 되는데 5일선을 깼는데 손절 못하고 또 끙끙 앓고 있다가 이상하다. 애플페이 온다는데 한국정보통신 왜 이렇게 떨어지지? 대장주인데 이상하다.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만 해요. 그게 아니고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론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이치가 굉장히 낮아요. 자, 5개월선만 깨자면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240에서는 훼손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매수. 5에서 안 깨면 당연히 매수고 자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에이텍티안이 부대장주 같아요. 그냥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눌림목 줬죠. 아마 시장 무너지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사야죠. 왜 그러냐면 에이텍티는 정치 테마주기도 한데다가 이제 엄청나게 대바닥에 있어요. 말도 못해 얘는. 해도 넘어간 건데 엄청나게 올라왔던 친구가 지금 바닥권에 있죠.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지금 사서 5년 들고 있어도 돼요. 그냥 앞으로 일할 때까지는. 자, 5개월선 12,000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12,000원만 깨지 않으면 매수해요. 오히려 그 이하가 있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대량거래 들어온 종목은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어요. 한국전자금융도 전부 다 월봉에서 바닥에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도 바닥에 있고 한국정보인도 바닥에 있고 KG이니시스, KG모일에서 역대적 바닥 가격에 있어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예요. 물론 이 월요일날 미증시가 반등 못하면 또 떨어질 수 있는데 저라면 더 살 것 같아요. 그냥 재무가 좋아요 얘네들.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월봉 추세가 우하하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겠냐고 다 돌아 나가요.
자, 이건 삼양금택의 주가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또 사야죠. 예. 이때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이때. 쫙 날아갔어요, 여기까지. 이게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저가가 4,035원이고 고점이 6,000원이니까 39%, 약 40%의 수익률이 났지, 40%. 여기 살았거든요. 이런 데 있는 게 얘네들이에요. KG니스, KG몰에서. 지금 잘 안 움직이죠. 특히 시장이 무너지니까 더 무섭고 공포감에 있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얘네들 사가지고 하루하루 안 올라간다고 지지부진하다고 뭐 화내고 그럴 거면 이런 주식 안 사야죠. 급등주 사야지. 그런데 급등주 사는 순간 물리고 얘를 물려서 차라리 끙끙 앓고 6개월 있으면 이런 데 가는데 또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얘를 물려가지고 끙끙 앓고 6개월 있으면 바닥 와요. 이해하셨죠? 물려도 이런 주식을 사도 물려야 되는 거고 저도 친구들한테 바닥주 많이 얘기해줘요. 바닥주가 좋은 거예요. 바닥주. 왜 바닥주가 좋냐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자꾸 비싸게 사면 어떡하냐고. 이해하셨죠? 자, 아톤입니다. 5일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소니드는 이제 올라가도 부담돼요. 소니드는 제가 이제 월봉 저점에 알려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 좀 부담되고 어차피 갈 자리는 더 있으니까.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시장이 급락을 해서 5일선을 찍으면 다시 매수. 거량 터졌죠. 이 친구를 만약에 금요일날 쫓아가 사지만 않았다면 잘 알려드렸죠. 우리는 매수가 목표가를 알고 최소한 손절 라인 근처에 사야 되고 깨자마자 손절하고 뛰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이날 음봉을 떨어졌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다음날 16% 먹은 거예요. 그럼 매도하면 당연히 뭐 5일선까지 오겠죠. 그럼 우린 기다렸다 5일선 근처에 사면 돼요. 뭔 얘기냐면 소니드가 음봉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저도 멤버들한테 제가 매수한 종목 알려드리는데 매수할 종목은 어차피 제 생각엔 월요일날 열렸으면 이거 다 파랗게 다 변해요. 파랗게 싹 변해. 안 그래도 파란 거 많죠, 지금. 파랗게 싹 변할 건데, 이 파랗게 변화됐을 때,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면, 이건 땡큐예요. 완전 땡큐야. 그럼 화요일만 참으면 돼요. 화요일만 참았다가, 소니드 같은 애들이 다시 한번 5일선을 찍었다, 매수. 그러니까 현금 부분을 갖고 무조건 넘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도 포트 중에 일부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막 그 적금 깨가지고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멤버한테 한번 예전 멤버들 아시는데, 보통 요새는 CMA 계좌 많이 트거든요. 예전에는 CMA 계좌를 같이 트라고 증권사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 CMA 계좌 잘 아시죠? 증권사의 증권 계좌를 만들 때 무조건 CMA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 1,000만 원이 있어. 자, 500만 원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 예수금이 있을 테죠.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채권에 투자를 해줘요. 뭐, 경기지역개발공사라든가, 뭐, 국채 아시죠? 채권, 일반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해줘가지고,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주고 요거에 대한 이자를 주는데 요거에 대한 채권 이자가 일반 은행 이자보다 나요. 그래서 CMA 계좌를 트면 좋고 보통 이제 그 계좌 관리가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현금을 포트를 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이제 어떤 증권사 가면 CMA 계좌가 이제 따로 CMA 계좌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 계좌 옆에 CMA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익금 다 넣지 말고 요걸 CMA 계좌 일단 넣어놔요. 현금도 포트라고 그랬죠. 그래놓고 제일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잠깐 갖다 넣어요. 그래놓고 수익 나면 다시 갖다 넣어요. 그럼 한참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냅둬 얘네들이 알아서 채권을 운영해주기 때문에 계좌가 불어나요. 자, 이 얘기는 멤버들 궁금하시면 제가 멤버방에서 따로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CMA를 했었는데 지금 잘 안 해요. 지금은 TQQQ 사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TQQQ를 살까? CMA를 넣어놓을까? 내 CMA가 아무리 은행이자보다 좋다고 해도 TQQQ에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는 나중에 수익 볼 걸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TQQQ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어차피 투자가인가 봐요. 저도 이렇게 좀 고위험성 투자가예요. 근데 고위험성 투자가 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쨌건 삼성페이, 애플페이는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지노주, 일본 에이어, 중국 VIP도 기대감. 사실은 지금 달러가 세가지고 원래 이런 게 있죠. 저는 항공주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그렇게 약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항공주가 살아나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지금은 엔데믹이죠. 팬데믹이 다 풀렸기 때문에 살아날 것 같은데 저는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사실은 강했거든요. 달러가 세가지고 항공주가 다시 한번 휘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카지노주들이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얘네들도 재무는 안 좋은데 원체 월봉 바닥권에 있어요. 자, 5개월 선 기준으로 재무는 엉망인데 이 사실은 카지노주 특성상 재무가 바로 개선이 돼요. 얘네들이. 그런 게 장점이에요. 자, 파라다이스 5개월 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GKL도 월봉에서 보면 지금 20개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쁘다는 거예요. 자, 강원도는 바닥권에 있죠, 지금. 여기서 매수죠.
근데 이제 강원랜드가 약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자, 강원랜드 5일 선거점에서 깨면서 역대 저점이에요. 토비스는 강원랜드 같은 거 이제 컴퓨터 화면 만든 애들인데, 자, 60개월, 20개월 선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매수죠.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5일선. 이렇게 하시면 되고.